시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수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계획이 없다는 걸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되어야만이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제가 제공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예술관 부동산 카페 생수 관련 글을 올리면 댓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좀 아마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뭐 이게 투기다, 투자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제 주 관심사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주거용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이제 크게 논란이 있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디아일랜드나 사이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골든프레스나 프리마즈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 생수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들 용도 변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믿고 싶은 거죠? 용도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대답 못 하시네요. 작년 10월 14일 날 용도 변경 2년 유예기간을 국토부에서 이제 받아냈었죠. 근데 지금 사실 2년 유예기간 받았는데 6개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뭐 진행한 과정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좀 침묵을 시키고 용도 변경 활동에 좀 소극적인 데도 있더라고요. 아마 뭐 해장단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렇게 믿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월 17일 날 국토부 주무관 면담을 같이 갔었는데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너무 허생 세월 한 것 같고요. 이대로 갔다가 용도 변경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4월 달에인가 그 회장단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회장단 교체하고 새로 이제 해운대도 H스위터 김윤선 회장이 회장을 맡고 용도 변경 활동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2년 안에 용도 변경 관철시키자 이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MBC에서 바로 간다라는 프로그램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 동안 한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1억, 내년부터 이제 물어야 된다고 좀 자극적인 기사였는데요. 사실 물 수도 있다는 거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물어야 된다 이러니까 어찌 보면은 생수 쪽에서는 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좀 불합리한 뉴스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조공격 대상으로 삼았더라고요. 한 분은 뭐 댓글에서 심지어 골드프레스 분양권 살려고 했던 분이 이행강제금 이야기 나오니까 처음 거주할 때부터 이행강제금 소급돼서 걷어버리라고 그런 말까지 올리더라고요. 이게 뭐 인간 본연의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걸 재산 가치로서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직 애매하신 분들 많이 있죠. 최근 국토부에서 일단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합법화 시기면은 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을 하면 합법이겠습니까? 불법이겠습니까? 대부분 불법입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주거를 해도 불법이고 숙박을 해도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고요.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쓰든지 또 숙박업으로 쓰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30세대 이상이 모여서 숙박업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사에 위탁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해야만 합법적인 숙박업이 되고요. 위탁사에 위탁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는 방법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물론 그건 좀 불안정한 경우니까 가능하면 용도 변경해서 이제 주거용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에어비앤비 아시죠? 말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네? 예,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99%가 불법입니다. 대부분 도시형 민박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에어비앤비의 원래 조건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1년에 180일 이하로 외국인에게 임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지켜지겠죠. 대부분 내국인들한테 빌려주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뭐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는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집을 하나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샤워형 숙박시설도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단풍밭식에서 안정적인 주거 도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30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영어로는 뭐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오늘 주 내용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면적 차이, 또 생수 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뭐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 과정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이행강제금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천 마리랑 조감도인데요. 원래 2020년 준공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 이제 조망이 가리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디아일랜드에서도 한 3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 22층으로 건축되더라도 오히려 조망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빨리 건축이 돼가지고 우리 옹천이라든가 여수 발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코로나 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9월달에 여수 최초로 분양을 해서 2020년 6월달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레지던스하고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현재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준공한 지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과세를 지금 다들 목표로 매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주택이 아닌데 비과세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우리나라 그 양도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해운대에서 H스윗에서 비과세를 받은 사례 있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신고했으면 한 8월달 이전에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가 적용될지는 그때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자이드 스위트 2018년 9월 분양에서 이제 현재 3월달부터 준공해서 입주를 진행하고 있죠. 잠시 지금 여기 B 프로젝트가 잘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끄다가 전체 전원이 잠시 내려간 거니까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출력물들 있죠? 그거 봐주십시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비슷하니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내 1지하에 수영장도 있고요. 101동 36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고 여기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뭐 주거 목적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숙박시설 관련돼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골드크레스 마리나 있습니다. 2021년 6월, 작년 6월에 분양해서 이제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496세대, 40평짜리, 51평짜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층인가? 여기에 파라로마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형 사우나가 들어오니까 이거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크레스 마리나의 경우에는 전체 90% 정도가 중도금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여sun광 지역에 한 35%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주 쪽에서 한 10%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35%라면 사실 적은 수치죠. 타 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명의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신 분들이 좀 소유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투자 시 한번 참고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마제 별말에 원래 8월달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서 한 10월달 정도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드리마제 별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에 충족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제 지금 뭐 오피스텔로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1층, 2층에 복합 쇼핑몰, 테니스장 등을 갖추고 최근 이제 분양 거의 준공 시점에 분양이 다 되지 않을까 한다. 한 몇 개 정도는 분양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또 투자하실 분들 참고로 해주셔도 되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는 아마 좀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이제 건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에 맞게 건축을 했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수에 있는 4개의 대형 성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일랜드, 자이, 골든크레스, 트리마제. 면적은 뭐 보통 한 40평부터 60평까지가 주류인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생숙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1,400만 원, 공급 면적 기준에도 디아일랜드가 5년 전에 분양할 때 이미 1,2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이 분양할 때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도 1,260만 원, 트리마제 골드크래스로 진행되면서 계속 분양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언제나 항상 비싸다는 말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어떨 때는 뭐 최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투자하신다면 좀 시점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생활 숙박시설 장점 단점인데요. 인터넷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장점이 단점이 되고요,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청약 통장,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고 또 취득세 중과 대상 부분 이게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또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4.6%로 취득세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파트가 오히려 13% 이상까지 취득세를 내는데 비한다면은 오히려 취득세가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으로 쓰게 된다면 당연히 부가세는 환급을 해야 되겠죠. 주택에 토지나 주택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세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입지 조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 또 이게 상업시설 설치되다 보니까 주거용으로는 보세가 받다고 하는데 사실 웅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용의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부가세에 반환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나 주택 관련 모든 규제를 적용을 받는데 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임대해가지고 숙박업의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젤레인에서 제일 처음 요구했던 거는 주상 복합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하고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게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활 숙박시설 유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도에 외국인 방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레지던스로 탄생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오히려 한국관광호텔협회가 레지던스를 불법 숙박업으로 아예 고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하면서 불법 숙박시설이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숙박시설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죠. 좀 변천사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생활 숙박시설은 뭐 주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가능 시설로 계속 홍보를 했고요. 수만 호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10월달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홍천 의원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생활 숙박시설이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대책을 세우겠다고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죠. 그 이후에 2021년 1월달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례연에서 좀 비상이 걸렸고요. 이제 전례연에서 단체로 국토부를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다음 나온 대책들이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거주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이제 2023년 10월 2일까지 준공되는 생수에 한해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발표가 나오면서 골드클래스는 당연히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2025년 준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골드클래스 쪽에서 이제 좀 항의를 했었죠. 청와대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제 불합리하다. 이미 기존에 그 분양 공고된 생수도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그 항의를 한 결과 이제 다시 2021년 10월달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개정 고시가 됩니다. 이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된 생수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면서 골드클래스도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혜택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예술관 카페에서는 계속 디아나 자이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골드클래스는 불가능하다. 이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디아일랜드 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클래스는 나중에 천천히 뜨면 되니까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골드클래스 가지고 계신 분, 타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악소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으로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지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면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수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들 면적 작다는 거 많이 느껴보셨죠? 생수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적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암목시설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일반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최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외벽이 40cm라고 본다면은 한 20cm 정도 면적 감소가 있겠죠. 둘레 돌아가다 보면은 최소한 30평짜리, 40평짜리 이런 면적의 경우에 한 3평 정도 면적 감소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발코니가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는 우리 작은 방부터 큰 방, 거실에서 전부 4개의 발코니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확장해가지고 쓰고 있고 이제 1개만 발코니로 사용하고 있죠. 결국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발코니 3개를 확장해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4평 정도 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샤워용 숙박시설은 발코니 확장 안 됩니다. 발코니는 이제 난방시설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4~4평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30평대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아파트하고 본다면은 6평, 7평 정도 생수기 면적이 실제로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차이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10평까지도 충분히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왼쪽에 생수과 오른쪽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4개 중에서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요. 생수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외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제 중심선하고 이제 내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선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면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시의원님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수기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아파트 주차 공간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심지어 국토부에서조차 이런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형 생수들은 용도 변경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용도 변경 해버리면 오히려 숙박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에 관심 있는 건 전부 대형 생수들밖에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차 기준을 보면은 이제 소형 생수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평 내외로 많이 이제 지어지고 있죠. 근데 오피스텔 기준이 85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3개 호실당 주차장 1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 생수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차 기준 자체가 70제곱미터당 한 대, 심지어 뭐 예수시 같은 경우에는 57제곱미터당 한 대다 보니까 오히려 한 세대당 주차장을 한 대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좀 조형 생수 기준으로 와전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연 교통 체증이 생기느냐 이런 문제도 어차피 여수시 용천에는 생수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이미 다 준공되었고 건축하고 있죠. 근데 숙박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차난이 좀 심각해질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보통 한두 대 주차 가지고 있는데 숙박시설로 쓰게 되면은 전국에서 몰려온다면 뭐 세대 네 대가 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옹천의 지금 그 지웰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예, 옹천에 이게 좋습니까? 예, 지웰 같은 경우에는 약 세대당 1.1대1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요. 생숙 중에서는 제일 좀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게 디아일랜드인데 그래도 1.2대1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 1.4대1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생숙인 자이나 월드크래스 같은 경우 1.4에서 1.6대1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는 좀 와전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 분담금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서 학교 학생들 이제 문제 때문에 학교 용지 분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원래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생숙이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과밀 학급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이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여수시에 웅천에 있는 그 웅천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현재 과밀 학급 상태냐 학생들 숫자가 많으냐 물어봤더니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제 자의가 들어와서 학생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웅천초등학교에서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송현초등학교에서도 여기 지금 웅동초등학교인지 예우초등학교인지 좀 표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년에 3월달에 추가적으로 학교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분산이 되고 과밀 학급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을 첫 번째 이제 용도 변경 없이 생활 숙박시설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하려면은 숙박업을 신고하고 위탁사 선정하고 위탁사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30실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고요. 개별 숙박은 현행법상 확실하게 불법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위탁사와 장기 투숙 계약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우리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이 30실 이상 모여가지고 숙박업을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1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제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 네 가지는 완화가 됐고 주차장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 외에도 많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2021년 작년 10월 달에 완화해 준다고 한 건 발코니, 원래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발코니 있어도 된다고 했고요. 바닥 난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85제곱미터 이상은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불법이죠. 물론 작년부터 이제 120제곱미터로 바뀌긴 했는데 이 부분도 생숙은 지금 그 이상의 면적들이 많습니다. 그거 전부 완화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출입구 없더라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뜻이었고요.
그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 조례 개정하려면은 디아일랜드나 자이 같은 경우 골드클 전부 개정이 돼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테리마지는 현재 뭐 조건이 충족된다니까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네 가지 완화하는 것 외에 복도 폭이라든가 방화문이라든가 통신시설 면적 등 추가적인 문제점은 뒤늦게 사실 밝혀진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숙도 처음에 몰랐는데 용도 변경 진행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설계 변경이라든가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디아일랜드나 자이는 이미 준공 완료됐죠. 이 설계 변경하고 하려면 다시 건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용도 변경은 아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례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냐 하면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요. 7월 8일에도 모임이 있었고 5월 17일에도 국토부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국토부하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협의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느냐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불법으로 쓴다면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라든가 분양사, 시행사,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 전부 다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용도 변경하고 사용하라고 했던 거고 이제 용도 변경하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은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어떤 대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규제 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완화해 주겠다고 한 네 가지 사항 외에 지구 단위 규제는 해운대는 해당이 되는데 예수시는 오피스텔 불가능한 지구 단위 규제는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당연히 완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 분 오셨을 때 제가 시의원 그 나중에 조례 관련돼 가지고 회의할 때 좀 잘 이해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지금 아파트 대비 우리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여수시 의회에 주차장 조례 완화 요청서를 보내겠다고 했고 시의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돼서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트리마제는 용도 변경 가능한 수준에 와 있고요. 지금 디아일랜드나 자이 골드크레스는 이제 전용 면적 주차수하고 전용 면적 합계하고 계산해서 해보니까 지금 이 정도 한 대당 면적이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수시 조례는 57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세 개 단지 전부 다 당연히 57제곱미터보다 크기 때문에 미달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례 완화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될 수 있는 건 오로지 트리마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그 자이나 골드크레스는 57제곱미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디아일랜드가 주차장이 사실 조금 적죠.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이전 법을 적용받아서 지었고 그때 생수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현재 2분의 1로 완화해도 63제곱미터당 한 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57제곱미터당 한 대보다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상태에서 여수시 주차장 조례 2분의 1로 완화 적용한다는 조례 결정이 나는 순간 디아일랜드는 용도 변경 불가가 되어버립니다. 예. 아마 사실 최근에 디아일랜드 회장께서 용도 변경 적극적으로 나서다 용도 변경을 거의 포기 상태로 가고 이제 생수로 남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시의원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만 57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주차장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의 부산 같은 경우에도 70제곱미터당 한 대의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처럼 이제 70제곱미터로 환원을 하고 2분의 1로 완화한다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골드크레스나 디아일랜드 자이 협조해가지고 주차장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해가지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은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기한은
2023년 10월 달까지 약 한 1년 3, 4개월 남았죠. 디아일랜드나 자이 트리마제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개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수합해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골드크레스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라면은 전체 세대 중에서 희망 세대를 파악해가지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골드크레스가 이제 중도금 대출 시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설문조사에 응했었고요. 그 중에 90%가 용도 변경에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80%는 이미 확보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용도 변경 과정에는 문제 없습니다. 오로지 똑같이 주차장 소리 문제가 발생하고요. 해운대 H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생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거용으로 2018년부터 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6월달에 그 해운대 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한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 신청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청에서 보완하라는 사항들이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그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안 되는 건 국토부 찾아가 가지고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은 취득주택수 포함되고 취득세 중과되고 양도세 중과되고 종부세 포함되느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생숙 투자를 끌이고 또 바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고 주택수 포함되고 양도세 중과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이 될 수도 있는 건 아시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바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건 선택입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세 중과될 수 있고 종부세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데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골드크레스에 관한 부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디아일랜드 자이는 되는데 골드크레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뻗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2021년 7월 달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때 2021년 작년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다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약서라기보다 확인서입니다. 이제 그 생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불법 주거라 해가지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먹였다고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생수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주거용으로 알고 받았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느냐 항의를 했었고 실제 맞거든요. 전국의 대부분의 생수기 주거 가능으로 분양했지 주거 불가능으로 분양한 거는 국토부에서 대책 나온 작년 5월달 이전 건 전부 주거 가능으로 분양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해자도 사실 맞는 거예요. 골드크레스는 그냥 혜택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등달아서. 근데 내용을 보면요,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용도 변경을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용도 변경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아예 해석할 생각도 않고 무조건 서약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타생수 가령 이제 디아일랜드나 자이 같은 경우에 용도 변경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에서 자유로운가요?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서적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만 모르고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골드크레스는 주거용인 줄 알고 받았다, 숙박만 가능한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자이나 디아일랜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해운대 LCT만 하더라도 그 주거용으로 분양을 거의 홍보를 다 해버렸습니다. 분양 광고물에 주거용이라는 게 수십 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생수를 쓰려고 하는 이제 561개 중에서 한 160개가 생수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생수로 사용하려면은 프론트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인내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400세대가 반대를 한 겁니다. 왜 이 공용 공간을 마음대로 용도 변경하느냐? 50% 이상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숙박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 판결까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오히려 숙박업이 패소를 했어요.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분양을 가능하다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면은 동의 50%를 얻으라는 건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70%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동의 안 해주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프론트 같은 거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 시설에 설치를 해가지고 숙박업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LCT에 가서 이제 숙박하겠다는 분들이 사실 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뭐 디아일랜드나 자이도 마찬가지죠. 디아일랜드 지금 거의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디아일랜드 저도 처음에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서 지금 빠져나왔는데 당시에 대부분 주거용 사용이 주 목적이었고 숙박업으로 하려는 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숙박업이 오히려 원래 분양 목적에 부합되고 주거용은 불법이었겠죠. 그때 오히려 주거용 목소리가 더 셌었고 디아일랜드도 분양할 때 주거 가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숙박업은 개별 숙박이 안 되니까 불법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주거용이 더 지금 힘을 얻고 지금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요. 자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이도 대부분 주거 목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숙박업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수익형 호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지금 여기 어반타운 같은 경우에 소형 생숙들은 오히려 숙박업이 맞습니다.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잘 운영만 된다면 가능한데 대형 생숙 같은 경우에 숙박업으로 운영했을 때 사실 소형 생숙에 비해서 수익률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떨어지고 숙박업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같이 떨어져서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멈추거나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아까 뭐 골드크레스 관련된 내용인데 2021년 7월 달에 발표할 당시에는 2023년 10월 2일까지 준공되는 기준으로 해버렸다 보니까 골드크레스 용도 변경 안 되게 된 게 맞습니다. 근데 2021년 10월 달에 다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를 한 생활 숙박 시설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결국 골드크레스 가능해졌고요. 부산의 북항 드메른가 거기하고 시화호의 라구닌 테라스 1차, 서울 마곡 웨스트 용도 변경 가능하게 4개 단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한 최근에 뭐 천안의 그 포레나 천안 아산역 그 생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021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냥 친목 단체였는데 국토부에서 국정감사 통해서 이제 생수기 특혜, 그다음에 이해경제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에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제 2021년 10월 달부터 2년 동안 이제 오피스텔 변경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줬죠. 그 동안에 좀 6개월 동안 좀 너무 진도가 안 나오고 지지부진해가지고 결국 부회장단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하고 용도 변경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래현 회장이 이제 아예 교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실제로 오히려 디아일랜드 주민들만 바뀌게 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좀 디아일랜드 주민들도 관심 가져가지고 용도 변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디아일랜드 오히려 골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디아일랜드가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 조례 개정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14개 단지가 전래현에 가입돼 있고요. 청주가 곧 가입하게 되면은 15개, 약 한 12,000세대, 11,000세대, 12,000세대가 이제 전래현에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고요. 이행강제금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제
그 우리 보통 일반 건물을 불법 용도로 뭐 증축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부과할 수 있답니다.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 아니면은 또 증축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행강제가 모는 경우 그렇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슈화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제 뭐 2021년 4월달에 2년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7월달, 10월달까지 계속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서 좀 변경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규제는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규제는 어렵고 이럴 때 보통 하는 방법이 다음 정부로 떠넘겨 버립니다.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한시적으로 양성하기 해줘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법을 바꿔버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발코니 지금 확장하는 거 합법적으로 하고 계시죠. 2006년도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확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민 안전 아니면은 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런 핑계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시켜 줘 버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당연하게 합법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불과 16년 전에 불법이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처음부터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50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다시 2009년도에 60제곱미터 또 85제곱미터까지 허용했었죠. 그리고 그게 지금 한 10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 다시 바꿔가지고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오피스텔 84, 85가 아니고 110제곱미터, 120제곱미터 오피스텔 나올 거예요. 계속 규정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생숙도 규제 완화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면은 규제는 완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분양을 했는데 그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아주 많았어요. 골드클래스 이전에 전부 주거 가능으로 다 분양했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도 않았고 시청에서도 건축허가 다 내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비도 없고 린넬스도 없고 카운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숙박시설이라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건축 기준에 아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허가를 한 관공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사용을 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결과적으로 생색내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걸 이제 하라고 했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도 무조건 낸다는 건 아니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 사업자 등록하고 숙박업을 등록하고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11개월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이제 숙박업 상태에서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택으로 써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강제 개방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집을 열고 강제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우리 외관상 드러난 거는 뭐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있는데 집 내부 상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숙박용으로 쓰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그럼 주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신고 들어왔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것도 논리상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금 생숙 분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우리 법률 자문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 생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쉽지는 않다. 앞으로 뭐 또 추가적으로 유예될 수도 있고요. 근데 추가 유예가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2년 안에 무조건 해결하자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을 아예 이제 숙박업으로 운영할 때 관련된 건데 여기 지금 우리 어반스테이 이제 숙박업으로 펜디저라는 위탁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제대로 공부는 안 된 상태고 지금 정리하고 오히려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핸디즈 관계자 모시고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수익 방법이라든가 그런 안내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핸디즈 대표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한번 참석해 보고 싶은데 혹시 뭐 자리가 된다면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이제 주거용하고 소형 생수의 그 수익형 방식하고는 전혀 좀 다른 길이긴 합니다. 참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용도 변경이 될 거냐, 이행 강제금 부과할 거냐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확실하게 100%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모르고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수 구제 투자하신 분들 시세가 계속 아파트를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수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이너스 피 있죠. 디아일랜드 마이너스 피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자이 뭐 로얄청도 마이너스 피 나왔었고 골드크레스 지금 마이너스 피 별로 없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앞으로 골드크레스 마이너스 피 나올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용도 변경 불확실성이 높죠. 그리고 투자했는데 중도금 문제라든가 자기 자금 안 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타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65%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예술분들이 이제 전매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60%는 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전매할 때 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생수 투자 시점 언제가 좋으냐 하는 부분들은 뭐 각자의 판단이겠죠. 근데 오피스텔 용도 변경 결정 나고 나면 조금 그때는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수기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준공 직전입니다. 오히려 건물이 지어지고 그 눈에 보여야만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투자 관점은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이 당연히 맞겠죠. 그때는 늦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풍파나 소문에 좀 자꾸 휩쓸리지 말고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돈 벌겠다고 무조건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고층이라든가 위치 좋은 데는 절대 마이너스 피 안 나옵니다. 디아일랜드 처음에 마이너스 피 3천, 4천 나올 때요. 로얄천들은 1억 5천 피부터 있었거든요. 자이 마찬가지입니다. 골드크레스 마찬가지고 지금 골드크레스 마이너스 피 제가 나온다고 했죠. 지금 로얄청들 1억 주고 절대 거래 안 됩니다. 아예 매물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겠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래현에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서 4가지 완화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부 장관 면담 아니면 국토부 협의 거쳐가지고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할 겁니다. 통과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 차원에서는 3개 생수기 합심해서 여수시장, 여수시 의원, 국회의원 면담해가지고 조차장 조례 완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작년 9월달에 공문이 내려갔어요. 전국 지자체에. 생수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청할 때 참고해서 대응을 해라. 그리고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나간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날 주차장 조례 완화해버렸습니다. 예. 제주시. 근데 실제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생수밖에 없거든요. 대형 생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 용도 변경할 수 있게 기회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부산 이제 시청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용도 변경 관련돼 가지고 주차장 조례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완화에 협조해 주라는 공문을 띄웠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뭐 아마 생수에 대한 뭐 특혜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 거고 나오게 할 겁니다. 그때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에서 움직이면은 좀 가입하신 분들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용도 변경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력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 생수 관련 참고 자료는 저희 프린터물에 일부가 있고 제가 추가로 내기는 했는데 관련 기사 보면은 해운대 LCT가 지금 레지던스가 좀 이제 실제 거주민들하고 이제 숙박하는 사람들하고 좀 갈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사
이건 오히려 전례인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기사인데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해 준다더니 국토부에 당했다. 불가능한 걸 오히려 기사로 낸 겁니다. 이슈화 시키는 거죠. 국토부에서 알고 있으라고 문제를 오히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 광주 MBC에서 바로 간다 거기에서 생수 이행의저금 1억 취재 나왔을 때 그 여기 차이 회장님도 오셨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응했고 오히려 이슈화 되기를 바랬습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크게 문제가 부각돼야 되지 그냥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아무런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1억 이행강제금 어찌 보면 뭐 통쾌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단톡방에서는. 근데 이거 오히려 어찌 보면 생숙에서 원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카페 관련된 거는 제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모든 것을 제가 좀 장문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카페 가 보시면은 아마 제가 올린 거 있을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가서 좀 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일 밑에 레지던스를 말하다 거기는 프린터물이 없습니다. 기존에 디아일랜드에 계시던 분이 레지던스에 관련돼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쓴 글인데 아주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 자료는 혹시 나중에 좀 프린터 된 거하고 조금 이제 보강된 게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뒤에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좀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작권도 아니고 제가 만든다고 조금 며칠 투자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 LCT 이건 참고 자료로 제가 추가로 넣었는데 분양할 때 아예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아파트가 아니 생숙이 아니라 아예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거의 분양 광고에 뭐 수십 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숙이 오히려 소송에서 지는 문제까지 발생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디알랜드 사이도 주민들하고 그 생숙 숙박업으로 쓰려는 분들하고 좀 갈등 없이 잘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사업자 등록 이제 생숙 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입니다.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될 거고요. 숙박업 등록해야 되는데 요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겠으면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례연 활동 원래 이제 지난 7월 8일 날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이런 문제점들 다시 전달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8월 초에 국토부하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이제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다시 전례연하고 국토부 면담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용도 변경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아까 그 내용을 요약한 건데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숙박시설로 저도 사실 디아일랜드 처음에 전매할 때 숙박시설이 목적이었습니다. 주거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별장처럼 가끔씩 와서 쓰고 또 성수기에 임대하고 그런 수익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주거용이 훨씬 가치는 높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웅천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거.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예술관 카페에서 보면 생수 관련된 글 올려오면은 좀 비판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자극적으로 대응은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찌 보면 질투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전부 다 오히려 실증을 느끼고 생수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소문만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배성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